네,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강의를 인터넷에서 선택을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맛보기 강의를 갖고 선택을 하죠. 근데 맛보기의 허구에 관해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맛보기는 전문가들도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 맛보기를 강의를 보고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감각, 느낌의 저산이 마음에 들어, 아니면 자신이 익숙한 거에 대한 그런 동질감, 요 정도 선에서 새로운 걸 배우기보단 지속적인 기존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거에서 맴돌게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은 영어 강의를 인터넷에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강의라는 것은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변곡점에 있는 여러분들,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그걸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는,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단지 돈만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인생도 또한 그르칠 수 있는, 망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영어 강의 커리큘럼만 보면 나쁜 강의 피할 수 있다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커리큘럼은 누구나 갖고 있죠.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 강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영어 강의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잘못된 상식의 영어 강의는 피하기입니다. 수학적 개념의 커리큘럼 오류라고 썼는데요. 사실 인터넷 강의는 수학적인 개념의 커리큘럼이 영어와 결부가 돼서 커리큘럼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wrong이라 썼는데요. 지금 사례 1부터 4까지 나오는 것은 표현은 다 다르지만 사실 다 수학적 개념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다른 표현, 다 같은 의미라고 썼어요. 사례 첫 번째는 기초 개념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실전, 실력, 이렇게 뒤에 또 여러 단어를 바꿔 쓰게 되죠. 기초란 개념이라는 것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건 수학적 개념이죠. 그래서 기초나 개념을 보시면은 영문법이나 구문이나 어휘, 복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전 문제는 실전 문제를 푸는 또는 독해를 해보는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시간에 따른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3월 달에는 뭐뭐를 하고 4, 5월 때는 뭐뭐 하고 유, 7월 때는 뭐뭐 하고. 자, 이렇게 수학처럼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끝나가는 그런 느낌을 전개해주는 그러한 기분은 좋을지 모르나 그럴싸할지 모르나 영어의 학습 개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전개 또는 커리큘럼 방식입니다. 사례 세 번째, 연간 커리큘럼. 특히 연간 커리큘럼에는 등급별, 그러니까 수능이나 토익이나 다 자기 나름대로 등급이 있죠. 점수대가 있죠. 그래서 등급별로 이렇게 준비해라. 또는 토익이 400점, 수능이 5등급인데 당신이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또 실력별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 또한 영어의 개념이 아닌 수학적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수학은 반드시 이래야겠죠. 그러나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없는 강사들의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사례 네 번째, 유형별, 약점 체크, 빈칸 추론 어법 문제 다 같은 겁니다. 자, 유형별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된 걸 또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약점 체크가 되고요. 빈칸 추론이 어법 문제 아니면 기타 등도 있겠죠. 이렇게 유형별 개념하는 거, 이것 또한 사실 수학적 개념에서 내가 미적분을 모르니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하자, 이것은 맞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빈칸 추론이 틀린다고 해서 빈칸 추론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빈칸 추론을 또 열심히 해서 맞췄다 하더라도 어느 날은 또 많이 틀리고 어느 날은 많이 맞고 반면에 이상한 다른 거에서 틀리고, 왜 이런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은 바로 영어는 유형과 관련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너가 독해를 해석을 했는가 못했는가의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계단의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초가 끝나고 그 다음 실전 넘어가는 계단 같은 느낌,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어떠한 계단과 같은 느낌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미신과 같은 확신을 주게 되죠. 자, 이 이유는 왜 이런 커리큘럼이 나오게 됐을까요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98년도, 다시 말하면 인터넷 강의가 시작된 최초창기 제1세대 강사인데요. 그 이후에 한 10년 이상을 수많은 인터넷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커리큘럼 짤 때 그 관계자, 인터넷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이 얘기할 때 자꾸 이러한 개념, 기초, 입문, 개념, 실점 이와 같은 커리큘럼을 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어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라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선호한다,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걸로 인해서 매출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은 선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가본 거고 그 길을 학생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학생이 좋아하니까 한다는 얘기는 선생이 아니라 학생이 선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거꾸로 된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커리큘럼이 나와 있다면 그 강의는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하지만 말만 바꾸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워낙 말을 복잡하게 쓰니까 학생들이 또는 수험생들이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다 같은 말입니다. 사례 1. 다른 표현 또 다 같은 느낌 또는 의미, 독해에서 알고리즘 또는 독해 논리 또는 패러프레이즈 같은 말입니다. 말만 다른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절차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논리 독해도 그걸 추구하고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말만 바꾼 거지 다 같은 겁니다. 구문, 신텍스, 영문법 같은 겁니다. 말만 복잡한 겁니다. 사례 세 번째, 인문과 개념. 대부분 인문 개념이라는 말 쓰는데 인문과 개념 차이가 뭡니까? 구별이 되나요? 되지 않죠. 도약, 문제풀이, 실력 말만 다른 것이 다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단적 느낌을 주는 거죠. 네,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는 말을 좀 복잡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 보인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좋다는 얘기죠. 말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현혹시키겠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사례 네 번째입니다. 약점 체크. 사실 약점이란 말 들어가면 괜히 끌리거든요. 자기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약점이라는 말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취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커리큘럼은 뭐가 있는가? 커리큘럼만 보면 그 강사의 철학을 알 수 있다. 그 철학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 뭐랬죠? 기초 개념이란 말 들어가면 그 강의는 선택하지 마세요. 시간에 따른 전개, 뭐 3, 4월 때는 뭐 어휘하고 4, 5월 때는 문법하고 이런 형식으로 간다든지. 사례 세 번째는 등급별. 내가 영어를 못하나 잘한다는 등급별로 해서 어휘부터 끝내고 뭐 문법을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대부분 같이 나갈 겁니다. 등급별 9등급에게는 분명 문법부터 하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어휘부터 하라고 할 겁니다. 결국 1번 사례와 같은 개념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3, 4번도 맞아요. 3월 달에는 어휘해라.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죠. 유형별 약점 체크, 빈칸 추론. 이것은 바로 문제풀이법에 해당하는 거지. 좋은 기법은 아니다 라고 했죠. 왜 이런 커리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학생이 좋아하니까 선생들이 따라간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물론 개념 없는 선생들은 이러한 내용을 되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수학적 개념을 논리적으로 보니까 괜찮아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두 번째는 굉장히 복잡한 언어들을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 같은 거다. 다 같은 거고 그 복잡한 어휘는 결국 여러분들을 뭐 있어 보여서 현혹시키고자 하는 단순한 상술일 뿐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다 피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되는 거냐? 잘못된 상식의 영어 강의 피하기 위해서 right, 올바른 것은 뭘까요? 영어의 올바른 커리큘럼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좋아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다, 어렵다 정도예요. 독해 지문이 쉬워요, 어려워 정도. 초등학생에게 고3거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쉬움, 어려움 정도의 난이도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간 커리가 있다고요? 연간 커리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 지속적인 훈련이지 1, 2월 달에 이거 하고 2, 3월 때는 뭐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어떠한 분기가 되어 있는, 절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할 때 이야기고요. 영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라는 막연하지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막연한 거 싫어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망치실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유형을 잡자고 한다면 독해와 듣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해는 그 안에 문법과 어휘가 포괄되어 있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듣기, 이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다면 쿼리가 괜찮은 겁니다. 독해 쭉, 듣기 쭉 괜찮아요 그냥.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나쁜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제가 가볍게 정리해 봤습니다. 수학적 개념이 들어간 커리큘럼, 뭔가 짜임새 있어 보이는 것들, 상당한 현혹시키는 것들이고, 그것은 영어적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잘못된 커리큘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례 1번부터 4번째까지고요. 그러니까 개념이란 말 들어가면 그건 안 들으셔도 좋아요. 그 영어는. 연관 커리 들어간다 안 들으셔도 돼요. 그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언어들, 복잡한 표현들, 멋진 표현들, 그것은 알고 보면 다 같은 표현인데 말만 바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의 올바른 커리는 단계가 있다면 쉬움, 어려움 정도, 그 연관 커리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이에요. 굳이 나눈다면 독해와 듣기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육준 선생이었습니다.